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에는요, 우리 교수 이론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이 있고요. 다시 교수 이론으로 들어와서 교수 방법이란 파트 중에서도 교수 이론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완전 학습을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캐롤의 모형과 블룸의 완전 학습 모형을 할 건데요. 그래서 완전 학습은 mastery. 러닝이고요. 그래서 완전 학습은요, 계속적인 연습, 반복을 통해서 완전 학습에 가능하다는 행동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행동주의 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교육 심리에서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인 연습, 반복을 통해서, 또 반복은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반복을 통해 완전 학습이 가능하다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행동주의 심리학의 토대. 다 보이죠? 토대. 여기까지 잠을 좀 앞으로 땡길게요.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 학습 같은 경우는 이 학습 성공을 능력으로 귀인하지 않아요. 원인을 두지 않아요. 그 시간의 함수로 봐요. 그래서 학습의 성공을 시간의 함수로 봐요. 시간을 많이 투입하면 완전 학습이 가능해 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의 함수로 봄. 원래는 기존의 이론은 학습의 성공은 능력에 달려있어 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론은 학습의 성공을 능력의 함수로 봤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함수로 보니까 따라서 학습 부진화 같은 경우는 아무리 노력해도 학습의 성공을 경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학습 성공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 낙관주의예요. 낙관주의 토대를 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완전 학습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95%의 학생이 90%의 학습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이제 이 적성은 능력의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 학습 속도예요. 그래서 적성이란 생득적 능력이 아니야. 생득적 능력이 아닌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간이에요. 적성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간.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필요한 시간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필요한 시간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학습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개별차를 중요시해요. 개별차의 수업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거는 러닝 레이트가 되겠죠. 학습 속도. 자, 그래서 이거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차를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양적인 차이로 본 거예요. 시간만 충분히 투입하면 완전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인 차를 질적 차이가 아니라 양적인 차이로 규정했어요. 양적인 차이로 간주해서 충분한 시간만, 충분한 학습 기회만 제공되면 완전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만 제공되면 완전 학습이 누구나 완전 학습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물론 누구나는 아니에요. 5%의 신체적, 능력적, 직접 결함이 있는 애들을 제외하거든요. 100 중에서. 그래서 95%인데요. 그래도 아주 많은 그런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완전 학습은요.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는 학교 학습 모형. 이 학교 학습 모형, 학교 학습 이론이라고도 하거든요. 지금 교수 이론 하고 있죠. 이거예요. 학교 학습 모형, 학교 학습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캐롤이 주장했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했어요. 저번 시간에 캐롤을 했는데 워낙 제가 너무 간단하게만 제시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제가 다시 봤더니 이거 저한테만 적합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걸 표시를 해서 문장으로 적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는데요. 이 학교학습 모형이 완전학습의 토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학습 모형을 발전시켜서 뭐가 나왔냐면은 블룸의 완전학습이 나왔어요. 완전학습, 이거는 블룸이 했어요. 블룸. 그러니까 이 학교학습 모형을 발전시켜 제시한 게 이 캐롤 블룸의 완전학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학교학습 모형은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데 이거 안전문자가 와가지고 학습 정도를 우리 이거 함수로 나타냈죠. 학습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자, 보이죠? 학습 정도는요, 2pm이라고 우리가 외웠어요. 2pm. 그래서 2시. 2pm이니까요. 오후 2시예요. 2pm 이렇게 외웠어요. 생각나세요? 근데 이건 필요죠? 그래서 잠깐만 제가 표시를 할게요. 이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2pm 해서 외웠어요. 2pm. 그 다음에 이거는 지구. 지구는 지속돼야 돼요. 그죠? 지속돼야 되고, 지구는 지속돼야 되고, 기회. 지구는 항상 기회에, 아이고, 어떡해. 지구에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적수수. 자, 이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이 변인이에요, 지금. 자, 일단 쓰고 설명할게요. 이게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이거는 학습에 투입한 시간이에요. 사용한 시간이라고 나와요. 우리 책에는요. 같은 말이에요. 개론서에 따라서 사용한 시간, 투입한 시간. 그 다음 이거는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건 변인이에요. 변인이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건 지구는 뭐예요? 이거는 학습 지구력이에요. 학습을 계속하는 거.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건 학습 지속력이라고도 해요. 학습 지속력. 그 다음에 학습 기회죠. 그 다음에 적성. 이제 적성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학생 요인이죠. 학생 변인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업 이해력. 그 다음에 수업의 질이에요.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학습에 투입한 시간의 변이는 뭐예요? 학습 지구력과 학습 기회예요. 학습에 필요한 시간의 변인이 뭐예요? 적성과 수업 이해력, 수업의 질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두 개, 학습 기회와 수업의 질은 누구 변인일까요? 이건 교사 변인이에요. 교사가 학습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뭐 할당한 시간 이런 식으로 또 네 가지로 또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굳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뭐 할당한 시간 이런 것까지는 다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잠깐 제가 또 펜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게 교사 변인이고 나머지 이 세모 이렇게 된 게 학생 변인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학생 변인이에요. 이게 학생의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동기를 계속 자기가 끝까지 학습을 지속하는 거 학생이 해야 되고요. 적성이랑 수업 이해력 이런 건 학생과 관련된 변인이죠. 자, 그럼 계속 할게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면 얘 모형에서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최대화해야 돼요? 투입한 시간은 최대화하고 필요한 시간은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커지잖아요. 학습의 정도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에 투입한 시간은 최대화. 그 다음에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학습의 정도가 높아지겠죠. 자, 이거 지금 분수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성은 건드릴 수 없고요. 수업 이해력, 수업의 질은 높여야겠죠. 그 다음에 지구력은 높여야겠고, 기회도 많아야 되겠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전체적으로 줄여야 돼요. 그 다음 얘는 최대화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사 변인이랑 학생 변인을 쓸 거예요. 왜냐면 요거에 이제 기출됐거든요. 객관식에서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놔야 돼요. 이 객관식으로 기출된 게 또 논술형으로 바꿔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학습 기회, 교사 변인 학습 기회가 있고 수업의 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 변이는 학습 지구력, 학습 지속력, 그 다음에 수업 이해력, 그 다음에 적성. 적성은 얘도 이제 건들진 않아요. 적성은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얘는 적성을 이게 생득적인 과제 수행 능력이 아니라 수행에 필요한 시간의 함수로 봤어요. 그래서 얘는 이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럼 제가 기출된 예문이 이거예요. 뭐가 기출됐냐면요. 이 교사는 뭐 A 교사는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마이크로 티칭 연수를 들었다. 뭐 마이크로 티칭 같은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한 연수를 들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무슨 변인에 속하냐? 그럼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변인에 속한다. 이걸 찾는 거였어요. 수업의 질을.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학습 기회. 이게 학생이 뭐 능동적으로 학습한 시간, 능동적으로 학습한 시간, 집중한 시간을 관찰하려고 수업 관찰 기법에 대한 연수를 들었다, 교사가. 그래서 이거는 무슨 변인에 속하냐? 그럼 학습 기회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변인을 찾아야 돼요. 학습 지구력은 학습 지구력이죠. 그러니까 교사가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지속시키려고 연수를 들었다. 그럼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학습 지구력에 대한 거죠. 이 변인을 찾는 거였어요. 그게 객관식 기출 나왔던 거예요.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 수업 이해력은요. 이거 객관식의 기출 나온 건 아니고요. 모의고사에서 제가 풀었어요. 뭐가 있냐면은 뭐 A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의 이해력을 높이려고 뭐 교사 화법, 수업 중 교사 화법에 대한 연수를 들었다.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 이해력을 높여지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시사점이 많아요. 학교 학습 모형 같은 경우는요. 먼저 절대평가를 지향하자. 왜냐면 지금 다 개인이 개별차예요. 지금 시간의 함수잖아요. 각자 틀려요. 학습 속도는.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지향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완전학습, mastery learning, 완전학습의 이론적 토대가 돼요. 완전학습 이론에 이게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각 변인을 고려하면은 학습 성취에 대한 교정이 지금 가능해요. 그 다음에 교사 변인하고 학생 변을 나눴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분명해진 거예요. 자, 잠깐만요. 좀 내릴게요. 내려서 다시 써볼게요. 계속 이어서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변인을 고려하면 고려시 그래서 학업 성취에 대한 교정, 성취에 대한 교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게 교사 변인, 학생 변인으로 나눴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했어요. 학생 변인을 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함. 제 책에는 이제 교사와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라고 했는데 굳이 학교까지 할 필요 있나? 그래서 제가 그냥 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함. 개론서에는 이렇게 학교 교사 역할을 명확히 함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블룸의 이 학교 학습 모형을 발전시켜서 제시한 블룸의 완전학습이에요. 블룸의 완전학습은요,
블룸에게 완전학습의 정의란 이게 부적 편포예요. 이렇게 부적 편포. 이게 부적 편포가 뭐냐면 부적 분포, 부적 편포라 그러는데요. 뭐냐면 이 부적 분포는요. 이 선분의 꼬리가 왼쪽에 있으면 부적 분포라 그래요. 아, 이거는 몰라도 돼요. 선분의 꼬리가 이건 그냥 왼쪽에 있으면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는 이 95%의 학생들이 지금 다 학업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95%의 이상의 학생들이 90%의 학습 목표에 도달한 거예요. 목표에 도달하는 학습이에요. 그래서 왜 95%의 학생이야? 왜냐하면 5%는 뭐 잠깐만요. 보이죠? 그래서 5%는 뭐 신체적 결함, 지적, 능력적 결함이 있는 학생이라 제외한 거예요. 결함이 있는 학생이라 제외하고 95%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보세요. 부적 편포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꼬리가 이렇게 왼쪽에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95%의 학생들이 다 여기 도달한 거예요. 이게 블룸이 말하는 완전학습의 정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의 특징은 뭐예요? 굉장히 낙관주의죠. 95%의 학생들이 시간만 주면 충분히 시간만 되면 완전학습이 다 도달 가능하다는 거예요. 낙관주의고요. 그 다음 이건 개별차 수업이에요. 개인차 수업이에요. 개별차 수업을 강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만수의 뭐 학업이 되게 학업 성취가 되게 뒤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학습 이론에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완전학습에서는 뭐라고 처방해 주겠어요? 먼저 이거는 충분한 학습 기회가 제공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업 내용을 개별화해야 돼요. 학습 내용을 계열화. 계열화가 뭐예요? 쉬운 거에서부터 어려운 걸로 제시하는 게 계열화잖아요. 계열화하고 그 다음에 개인 차이에 맞게 개별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개별차래. 개인차 수업을 합쳐서 개별화 수업이에요. 학습 내용을 계열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춰서 학습 속도, running rate, 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춰 충분한 시간,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학습 기회를 제공하면 완전 학습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절차는요. 학습 전중 후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되게 특별할 게 없거든요. 학습 전 단계, 학습 중 단계, 학습 후 단계인데요. 요거 되게 특별한 게 없어요. 학습 전 단계는 이제 진단평가해요. 사전 학습 능력이 있는지, 선수 학습 지식이 어떻게 되는지 진단학습.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업 목표를 제시하면서 학습 중 단계는 이제 도달했는지 형성평가하고요. 마지막에 총괄평가예요. 그래서 글레이저 모형의 출발점 행동 진단학습이랑 이렇게 연관돼서 모의고사 문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건 특별할 게 없어서 제가 이제 다 적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학습 모형을 다 했습니다.